아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방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막 그 MBC와 그 기자를 공격하니까 그 지지하는 일부 극우 쪽에서 일베 같은 쪽에서 예. 살해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실제로 상암동에 신변보호를. 가서 그 IP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안 되죠. 아이 그건 뭐 저도요. 네. 이거 일베 태극기 부대들이 뭐 죽인다 하니까 네네. 저도 지금도요. 네. 혼자 운동 못 합니다. 아, 예. 네. 혼자 운동 못 해요. 본래 국정원장은 한 1년 차하고 경호원하고 수행원 내주거든요. 고발하면서 저 데려가 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런 것까지도 다 데려가는 거예요? 예. 데려가 버리는데 뭐 내가 있어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MBC 기자도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하도 세상이 다양한 사람들이 사니까 저도 조심하고 살아요. 실장님은 쫓겨나신 거군요. 쫓겨났죠. 저는 제 발로 걸어 나왔어요. 근데 제 발로 걸어 나온 사람은 미리 떨어가지고 나왔지 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 문제 하나만 하고 이제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MBC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지금 TBS는 독립재단이거든요. 그렇죠. 서울시 산하의 공공기관이지만 독립재단으로 만들어서 독립해서 운영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으로 TBS는 광고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광고를 안 하니까 그 운영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대주거든요. 그거를 올해 거 깎았죠. 내년에 또 깎았죠. 2024년부터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조례를 개정해 버렸어요. 그거에다가 YTN은 지금 준공영방송이거든요. KDN을 비롯한 그 공공기관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그걸 민영화시킨다는 거죠. 지금 이미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공공 영역에 있다가 그게 민영화가 되면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건 사형화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네. 사형화된 언론들이 과연 독립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언론의 정도를 가느냐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YTN을 모모한 언론사에서 인수를 하려고 굉장히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 해줬죠. 조건을 내세워서 안 판다. 이건 최소한도 그래도 공영방송이 KBS, MBC 보도 채널에 두 개가 있잖아요. 연합뉴스 T하고 YTN이 있는데 이걸 민영화해서 언론의 공공성이 보장되느냐? 그건 해야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TBS도 사실요. TBS가 정치 방송, 일반 방송을 하게 한 것은 제가 청와대 공보수석할 때 TBS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우리 교통방송도 미국도 뉴욕 가면 텐텐 웨더 앤 트래픽 이런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뉴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합시다. 그때부터 청와대 출입했죠. 기자들. 그래요. 내가 출입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뭐 얘기해서 내가 했다. 김대중 대통령 때 했다 했더니 이제 그 좀 조용해졌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그 서울시의회가 민주당에 의해서 지배될 때, 즉 이전이죠.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오세훈 시장이 그 보수층에서 TBS의 김어준 뉴스공장장을 해임해라
네네. 하고 그런 압력이 있었지만은 오세훈 시장이 안 하더라고요. 네. 이유는 시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그래서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국민적 지지를 받은 것은 그러한 언론의 자유를 TBS의 보도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에 의해서 장악되니까 조례를 그렇게 개정했다 하더라도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어디에서 제가 전에 TBS 대표를 4년을 했잖아요. 이제 누가 의견을 물으면 글쎄 오세훈 시장이 차기의 대통령 후보로 나설 건데 아니 본인이 내가 언론 탄압했다, TBS를 없애버렸다라는 딱지를 붙이고 싶겠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이 어떤 역대 대통령도 언론 탄압, 야당 탄압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없어요. 네네. 아니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때도 살아남고 그래도 언론인들이 저항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다른 문제로 이제 가죠. 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IRA. 네. 이제 바이든을 만나고 그랬으니까 좀 뭔가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유럽에서도 우리 한국과 같은 입장이죠. 프랑스와 독일이 만약에 미국과 협상해서 성과를 못 내면 프랑스와 독일도 유럽 우선 정책 쓰겠다. 이거는 미국에서 그 인플레 감축법을 적용하는 것은 자국에서 생산된 차에만 보조금 주는 것은 옛날에 중국 모델이다. 따라서 우리도 그러니까 미국 프랑스도 독일 프랑스도 미국처럼 그렇게 하겠다. 맞짱 뜨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보도가. 그게 보세요. 네. 우리는 사실 그러한 참 전자제품이나 네네. 일종의 조립품을 미국에 팔아서 네네. 경제가 지탱되고 있지만은 미국은요 무기 네네. 이건 수출입에 안 잡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기를 우리가 사와요? 그렇죠. 그리고 절대 의존하죠. 비행기. 네. EU는 힘이 있어요. 자기들이 공동체가 있고 경제 단위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독일의 슐츠 수상이 입한국에도 네. 중국을 가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에서 보잉을 사오던 비행기 140대를 프랑스에 에어버스를 주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EU 유럽들은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비행기 140대를 한꺼번에 주문할 그런 능력도 안 되지만은 에어버스 지금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에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미국산 보잉을 무시하고 그렇게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힘이 없습니다. 씁쓸하네. 그러니까 미국과 한미 동맹, 경제 동맹도 하지만은 네. 지금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대통령은 좀 플렉시블한 얘기를 했지만은 G20 이런 데 가셔서 앨런 재무장관은 어렵다. 네. 결국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면은 해줄 것 같이 얘기하지만 물 건너 가버리잖아요.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각국의 정상들이 자기 나라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세일즈로 그렇죠. 세일즈맨.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알람 머스크하고 해서 뭐 우리한테 투자하겠다. 머스크 말은 좀 믿기도 힘들죠. 그런데 인도네시아 신문에 그런 게 났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너시스보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좋아한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번에 그 발리에서 G20 뭐 정상회의가 신세대니까 있었잖아요. 벤츠를 좋아할 수도 있죠. 우리 젊은 청년들. 근데 네. 벤츠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사를 봤더니 뭐가 있냐면 그 발리 공항에서 입출국 할 때 공식 의전차로 제네시스 80이 선정이 됐대요. 그렇죠. 그 131대가 그래서 이제 현대에서 거기에 공식차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한 노력과 네. 경제적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각국 원수들이 그 차를 타는 모습이 각국에 엄청난 홍보죠. TV로 다 나오고 방송에 다 나오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벤츠를 탔다. 독일 수상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벤츠를 타고. 네. 그런데 그것은 좀 청와대 경호실 발표에 의하면은 방탄차니까 경호상의 문제가 있어서 탔다. 그렇다 하면은 다른 프랑스 대통령은 그게 문제가 없었나요? 그러나 대통령의 안위는 국가 안보의 1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적받았지만은 씁쓸하지만은 좀 씁쓸하죠. 그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은 우리 현대자동차가 선전 안 되니까 벤츠만 선전해 주니까 얘기 안 하는 것도 좋아요. 아 그렇군요. 국익 차원에서 하자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날리면 이 국익 차원에서 MBC 기자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